아직도 저한테 데일리 리포트를 보낸 친구들이 많아요. 멘토링 프로젝트에서 핵심이 그 완벽한 하루인데 그 친구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어요. 완벽한 하루라고 해서 뒤지게 열심히 일만 하는 걸 완벽한 하루로 착각을 해요. 절대 아닙니다, 여러분. 밸런스. 그럼 멀리 뛰려면 뒤로 후퇴를 해야 도약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이 밸런스가 맞아야 되거든요. 좀 잘 쉬어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한 사람들이 강박관념이 되게 심해. 그 완벽한 하루를 특히 해보면은요, 막 내가 진짜 이거 쉬어도 되나? 오늘 하루만은 좀 빡세게 해보자. 그런 건 괜찮은데 그 와중에서도 진짜 빡세게 하려면은 약간의 휴식은 꼭 해야 된다. 이거 최소한의 휴식은요. 왜 휴식을 우리는 해야 되는가? 왜 회사에서 사람들한테 휴식 시간을 줘야 되는가? 1998년도에 나사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화성 기후 탐사 궤도 우주선 이런 거를 이제 보냈습니다. 결국 이제 실패로 끝났는데 왜 실패했나를 연구를 해봤더니 역추진 엔진 이게 문제가 생겼는데 나사가 그거를 다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. 이 역추진 엔진을 만들 때 측정법이 달랐다고 하더라고요. 간단한 것 때문에 이게 망한 케이스거든요. 되게 우리가 큰 프로젝트를 할 때 이 사소한 문제가 얼마나 큰 파급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삼는 건데, 근데 문제는 뭐냐면 측정법이 달랐다는 거를 실제로 알고 있었습니다. 고치기 위해서는 한번 시뮬레이션 돌려야 된다는 거를 나사가 알고 있었어요.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걸 까먹어 버렸습니다. 왜 까먹었느냐? 일정을 짤 때 계산을 해보니까 이 타임밖에 없는 거예요. 왜냐면 우리가 천차를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요. 그럼 이 타이밍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약간 타이트했나 봅니다.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에 거의 만성적 과로 상태였다고 합니다. 원래는 이 사람 되게 뛰어난 사람들이고 초전문가들이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쉬지를 못하니까 이게 사소하지만 때로는 결정적일 수 있는 이 역추진 엔진에 대한 그 측정법 오류를 놓쳐버린 거죠.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했을 때는 가장 지분이 큰 게 과로가 나왔습니다. 어떤 일을 할 때 일을 해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몰입을 하고 또 우리가 시간을 갈아 넣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제대로 쉬지 못하면 투입되는 양은 늘어나는 것 같지만 핵심적인 것,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돼서 일을 망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. 왜냐면 인간 몸은 쉬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것이거든요. 여기서 좀 시사하는 게 뭐냐면은 대한민국이랑 특히 막 관련이 많이 돼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도 뭔가 일을 할 때 투입량 중심 사고가 되게 강합니다. 되게 나쁜 거거든요. 특히 옛날에는 뭐 하드웨어가 뭐 다였죠. 뭐 자동차의 시대, 공장을 짓고 이런 거 할 때는 정말 투입량 중심의 사고가 먹히던 시절이 있었어요. 근데 이제는 뭐 엄청난 큰 축이 소프트웨어로 많이 넘어갔단 말이에요.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절대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. 두 가지가 문제예요.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여기서 나온 거. 사람이 그냥 투입량 중심으로 무조건 무식하게 시키면 무조건 사고가 나게 돼 있어요. 그 다음에 반대로 뭐예요? 창의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, 우리가. 그 다음에 그 부작용, 평가 자체를 얘가 무슨 일을 했냐를 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. 시도했냐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. 근데 그냥 책상에 앉아 있었냐, 책상에 앉아 있었냐. 그 야근도 웃긴 게 뭐냐면은 이게 투입량 중심 사고다 보니까 그냥 딱 할 때 아싸리 딱 하고 끝내는 게 좋은데 어차피 오늘 저녁에도 못 가는데 그게 남아있는 거야. 그러니까 어때요? 저녁에 집에 가서 편히 쉬고 운동하고 무슨 생산적인, 그러니까 나를 위한, 온전히 개인을 위한 생산적인 활동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무실에 앉아갖고 그 사무실에 의자에 앉아있는 게 편하겠어요, 솔직히? 인턴 때 엄청나게 하잖아요. 혹사를 하잖아요. 그래서 그것이 주는 폐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본인 몸이 망가지고, 이게 연구가 있어요. 이 정도 잤을 때의 그 의료 사고와 그렇지 않았을 때, 당연히 과로에 있었을 때 의료 사고가 월등히 많습니다. 그것도 다 잘못된 관습이거든요. 그 우리나라에서 사각지대는 이제 뭐 대학원 다 연결되는 거예요. 인턴과 전문의, 이 수련의 과정 때 거기가 엄청 인권 사각지대예요. 노예처럼 막 일 시키고. 근데 그게 다 그냥 다 투입량 중심이에요. 이렇게 해야 는다. 내가 이렇게 했었기 때문에 너도 해야 된다. 말도 안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그거를 통계적으로 내보고 그 김승석 교수가 의사인데 말하잖아요. 본인이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말하잖아요. 그렇죠. 우리가 쉬지 않고 뭔가 이렇게 무리를 했을 때, 몸이 무리를 했을 때 당연히 뇌가 영향을 받아서 단순히 이렇게 행동만 느려지는 게 아니라 판단 자체가 나빠질 수 있다는 데이터가 너무 많은데 모든 게 이 투입량 중심 사고 때문에 그래요. 모든 게.
그래서 제가 이제 이 체인지 그라운드를 시작할 때 애초에 재택근무를 염두에 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출퇴근 과정 자체가 되게 몸을 피로하게 만들거든요. 뭐 안 할 수는 없죠. 근데 만약에 우리 같이 컨텐츠를 만드는 기업인데 궁극적으로 따져보자 이거예요. 굳이 출퇴근을 해야 되나? 애초에 그 질문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. 굳이 출퇴근을 해야 되나? 왜? 너무 아낄 수 있는 게 많은 거야. 시간도 아끼고 피로도 누적도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맞아 여러분 그러겠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재택근무 우리나라에서 쉽지가 않습니다. 이 재택근무 핵심은 신뢰예요. 신뢰.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저신뢰 사회여갖고 재택근무를 했을 때에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과 그러면 리더가 만들어야 되겠죠. 본인 개인은 자기 규율이 있어야죠. 그게 이제 혼합이 됐을 때나 그게 가능한 거지. 이게 맞지가 않으면 뭐 재택근무를 할 수가 없는 거지. 계속 불신만 쌓이니까 결과도 잘 안 나오고. 그러면 나와서 일을 하면 얼마나 비효율적인 게 많이 있습니까? 생각 안 하고 게으르다 보니까 일단은 뭐 많이 붙잡고 있으면 되겠지. 그거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직원들이나 팔로워들도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. 반대도 똑같아요. 뇌가 피곤하면 몸을 못 써요. 이게 똑같은 거지. 몸이 피곤했으면 뇌가 망가지는 거예요. 그렇죠. 이게 다 똑같다니까요. 그 인류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 타기 전에 막 시험 문제를 풀게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자전거를 조금밖에 못해. 사이클 선수들이. 인지자원을 벌써 썼는데 그렇죠. 머리를 썼는데 사람들이 자전거를 못 타요. 역으로도 똑같다니까요. 몸이 안 좋으면은 어때요? 판단이 흐려지고.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훈련을 하면 나중에 그냥 하면 실력이 좋아집니다. 예.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, 이게. 일단 그런 걸 이제 잘 활용하는 거죠. 잘 쉬어야 똑똑해진다예요. 근데 이제 하루 종일 논팽이처럼 놀면 안 되고 그렇지. 일할 때 일하고 그다음에 이제 쉴 때 잘 쉬어야 여러분의 판단력도 높아지고 여러분이 똑똑해집니다. 이거를 여러분도 잘 알아야 되고 특히 리더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뭔가 전략을 짤 때 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안 하는 걸 생각해요. 안 하는 것이 전략이 중요하다는 거. 잘 쉬어야 됩니다. 우리가 일하고 나서 일할 때 일뿐만 아니라 공부할 때도 잘 쉬면서 해야 여러분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. 왜? 그래서 우리가 나사 얘기를 들었어요. 나사가 이걸로 1000억을 날렸어요. 피로해갖고 1000억을 날린 거예요. 그 다음에 시간까지 따지고 기회비용으로 그렇죠. 치면 1조를 넘게 날린 거예요. 전략적 측면에서 휴식이 중요하다. 쉬실 때는 웬만하면 처음에 머리를 쓰지 마시고 인지 능력을 쉬지 마시고 인지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, 주무시거나 편안히 생각하시거나 산책하시거나. 조직이 폭발하고 성장하면 좋잖아요. 여러 요소가 맞물려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건강이고 건강의 그렇죠. 또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휴식이라는 거예요. 그렇죠.